이제는 솔리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를 선택하면 칼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솔리드라고 하고, 메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구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멍은 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에도 기본적으로 상자와 원통은 빼기로도 서비스 되고 있는데, 자, 하나를 복사해서 이렇게 겹쳐 놓겠습니다. 솔리드의 어떤 장점이죠. 두 개를 선택 후에 저 상단에 있는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그룹화를 선택하면 선택된 두 개의 솔리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한 몸체가 된 거죠. 진흙을 붙인 것처럼.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솔리드 두 개가 아니라 빼기를 하나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자, 빼기와 솔리드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화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룹화가 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빼기 부분에 대한 형상이 빠져 있습니다. 칼로 잘라내듯이, 즉 이 구멍이라는 것은 잘라낸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솔리드는 이렇게 솔리드와 구멍을 같이 성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택 후 그룹핑을 하면 이렇게 이번에는 원통형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했었던 그 히스토리는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룹 해제를 선택하면 순서대로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언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빼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조정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 다 됩니다. 아까 설명에 이어서, 자, 크기 조절은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동, Z축으로 아래 위로 이동하는 거는 요 덤블 아이콘을 집어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돌리고 싶을 때는 해당 솔리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아이콘이 각 방향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죠? X축으로 얘는 Z축, 이쪽 방향을 축으로 돌리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돌리는 스냅이 지금 22.5, 22.5로 정해져 있네요. 그죠? 이렇게 차이점 느끼셨나요? 자, 드래그 할 때 저 커서를 요 밑에 있는 선상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데 22.5도씩 움직입니다. 근데 드래그를 해서 좀 위쪽으로 올리면 눈금을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1단위로. 그죠? 원래는 다른 또 좀 기능이 많은 소프트웨어는 이 그리드 요 스냅 단위 설정에 각도도 있는데,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스냅 기능을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Z축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돌리고, 자, X축으로 돌릴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됩니다. 돌릴 때 내가 돌리고 싶은 각도가 잘 안 잡힌다 그럴 때는 직접 이렇게 해당 입력 필드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치수 부분을 직접 클릭해서 사이즈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 이건 5 이렇게 해서 20에서 10 키보드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얘는 좀 빼놓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평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시 화면이니까 이렇게 오서그래픽 직교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직교 화면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놨는데 정확하게 얘들을 좀 정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모두 정렬하려고 하는 솔리드를 모두 선택하고 정렬을 누릅니다. 정렬을 하면은 원하는 지점에 맞춰서 클릭만 하면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정렬하고 싶다고 하면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죠? 가운데를 누르면 가운데로 몰리겠죠. 이렇게. 자, 명령 취소하고, 이 정렬은 XY축 뿐만 아니라 Z축에도 있어요. 이렇게 정렬 기능은 이와 같고, 그 다음에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 기능은 이쪽 방향으로 미러할 거냐 저쪽 방향으로 할 거냐 원하는 대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합친 형상이 있다고 그랬을 때 미러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죠?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은 똑같이,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 작업 평면도 이제 약간 많이 유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면 자체를 이렇게 일반적인 기본 평면으로 놓고 작업대로 놓고 작업해도 되는데, 이쪽 면에다 뭘 꼭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작업 평면을 이 바닥을 전체적인 바닥을 원하는 면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을 클릭하고 이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대 그리드가 이렇게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상태가 바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면 X축이고 Y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대가 돌아가면서 Y축이었던 것이 Z축처럼 이제 일어선 게 되겠죠. 이쪽 면이 Y축인데, 그래서 약간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통 대부분 이렇게 놓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걸 많이 쓸 때는 여기 뭐 문양을 만들고 싶거나 글씨를 쓰고 싶을 때 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사실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업 평면을 다시 원 상태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 바닥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뭐 이걸로 회전시킨 다음에, 그죠? 회전시키고 저기 옮겨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건데 작업 편의상 숙달되면 작업을 빨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보조, 이것도 보조 기능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절대좌표, 상대좌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좌표는 항상 우리는 좌표로 얘기하면 왼쪽 아래가 0과 0이었잖아요. 여기는 X니까 200과 0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200과 200이 되겠죠. 이 사이즈가 200이니까. 요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해서 놓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좌표는 불변의 좌표가 되면서 명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여기서부터 좌표를 따지지 말고 내가 얘를 기준으로 요 옆에 물건을 솔리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좌표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자를 선택하고 원하는 지점을 빨간 원안에 들어가게 딱 클릭을 해주면 그 지점부터 눈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자를 띄워서 이 라인 끝에서부터 1cm 떨어진 곳에 놓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지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 왼쪽 끝에 있는 요 좌표에서부터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솔리드의 특정 지점부터 거리를 재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15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거리도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없앨 때는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그 기본 도형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를 찾아보면 텍스트도 그렇고, 자,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 내용을 나한테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도 되죠. 수정도 됩니다. 나중에 멀티랭귀지라고 돼야지 한글이 나옵니다. 산스, 산세리프, 모노 이런 영문 전용 폰트로 하면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멀티랭귀지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으로 입체 글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특별하게 뭐 변경될 사항이 없지만 측면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솔리드들이 가끔 있어요. 세그먼트, 베벨, 그죠? 요 오따기가 적용이 됐죠. 그죠? 측면의 숫자 4개, 6개부터 다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별이나 이런 것들, 반지름, 전체 크기 반지름, 내부 반지름. 자, 내부 반지름 이렇게 하면은 말미잘 같이 변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포인트 수, 별모양 수, 일단 완전히 별하고 다른 그런 형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상을 하든 다 가능한 한 만들 수 있게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작업할 때 반드시 정확한 위치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릇을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나중에 모델링 더 복잡한 모델링 할 때도 놓는 위치 물론 대략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작업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작업은 항상 정확한 센터에 놓거나 끝점을 정확히 맞추던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3D 모델링의 아주 기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드 끝점에 정확하게 맞췄죠. 그렇죠. 이 팅커캐드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보조 툴이 다른 고급 소프트웨어보다 적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리드상에서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예로 이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싶다. 좀 10mm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둥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원래는 솔리드 모델러의 아주 기본 기능인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솔리드 기반의 모델링이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폴리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그런 모서리를 굴리거나 모서리를 따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폴리곤은 그 모서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모서리를 굴리고자 하면은 반대로 구멍 잘라내야 됩니다. 이 잘라낼 수 있는 형상을 찾아야 돼요. 그 형상을 찾으려면 추가로 라이브러리 메뉴를 탭을 선택을 하면 기본 쉐입 외에도 여러가지 그 재미있는 쉐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쉐입 제너레이터즈라는 그런 탭에서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 지도부터 벽돌 여러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2번 탭의 페이지에 가시면 12번으로 기억하고 여기 메타 못깎기라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위치 정확하게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좀 줄이고 정확하게 줄이고 직교 평면에서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크기를 10으로. 그래서 얘를 구멍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합치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잡아서 이를 이쪽에 뭐 놓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원하던 형상이 안 나오죠. 이것처럼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솔리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라낼 부분에 맞는 솔리드 형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들어서 다 일일이 잘라주고 하면은 대부분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만 잘 뒤져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죠. 물론 이 팅커캐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복잡한 형상은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각형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과도 만들 수 있고 만들려면 못 만드는 거 없습니다. 시간만 투자한다면. 그리고 팅커캐드에 보시면 아까 요 기능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단순 도형이 아니에요. 화면이 전환되죠. 이 화면은 뭐냐면 아까 그 작업했던 그리드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드입니다. 여기서 뭘 하라고 하냐면 직접 네가 원하는 형상을 그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두께가 있는 이런 형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여기 프리뷰가 옆에 보이죠? 보였죠? 지우개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죠? 지워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시간만 투자하면 사실은 못 만들 게 없는데 그 어떤 정밀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군목으로 만들어서 이만큼 빼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인 기능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내보내기 밖으로 엑스포트 한다는 거죠. STL 데이터 프린터 3D 프린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STL 포맷으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에 파일이 어디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브라우저 밑에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걸 드래그해서 3D 프린팅으로 파일을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오기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쓰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STL, OBJ, SVG라고 있죠. 파일 최대 크기는 25MB. 자, STL과 OBJ는 3D 데이터입니다. 이 팅커캐드가 가장 잘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파일 포맷이에요. SVG는 벡터 그래픽 라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팅커캐드가 스케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붓글씨나 이 폰트에 없는 팅커캐드에 없는 폰트로 글씨를 써서 아웃라인만 가다 온 다음에 두께를 주면 더 멋있는 한글 입체 폰트 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전송. 한글 번역이 참 어색한데 다음은 다른 소프트웨어로 직접 보내겠다. 자, 아도비 오토데스크 퓨전 360이라는 그 설계 툴이 있습니다. 그 툴로 팅커캐드에서 만든 3D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같은 아이디로 쓰는 퓨전 360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걸로 보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3D committees, thingiverse, My Mini Factory, JetSpace 등 요것들은 뭐냐 하면 3D 형상 데이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3D 형상 데이터를 무료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료 형상도 있고요. 뭐 아이언맨 마스크나 뭐 유명한 영화 캐릭터들, 또 생활용품들, 3D를 만든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 직접 내가 만든 3D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업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권한 부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겠죠. 예. 제 아이디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로그인만 되는 거지 특별하게 뭐 올릴 만한, 쉽게 올린다거나 그런 건 없네요. 보시면 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폴리곤 베이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작업이 끝나면 대시보드로 나갑니다. 그냥 오늘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더 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하면은 아까 엑스포트 기능처럼 STL 포맷이나 OBJ 포맷, 뭐 SVG 포맷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계속 몇 개까지 해보지, 뭐 작업을 뭐 수백 개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저장하면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만든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갤러리 탭을 눌러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팅커캐드로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늘까지 이게 다 일일이 해서 다 얹은 거예요. 사실 이게 하면은 데이터가 많아서 좀 컴퓨터가 빨라야 되기도 하지만 이건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서버도 뭐 빠르지 않으면 작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자 보시면 아까하고 틀리게 복사하여 편집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아까처럼 STL 포맷이나 OBJ 포맷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운로드가 아니라 복사하여 편집을 누르면 내 디자인으로 복사해서 똑같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뭐 연필을 둔 뭐 이렇게 이런 그리핑한 그 역으로 그룹을 언그룹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역으로 모델링한 그 방법도 엿볼 수 있고 재미있네요. 나가면 이 상태도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이것들은 많은 부분이 일단 3D가 됐다 그러면은 다 3D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직접 프린트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팅커 해서 자 로그아웃을 꼭 해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이게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해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브라우저를 꺼버리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이 끝나면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팅커캐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